그리고 저는 갑자기 알아차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내가 끌어당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마인드 시크릿 채널의 수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모두가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단지 자신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현실을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창조하고 있을 뿐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다 내가 창조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무의식 안에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지 과거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는 스스로가 현실의 창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스스로가 그 모든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원하지 않는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여러분의 의식을 원하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100번 쓰기, 시각화 등을 통해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 뒤에는 여러분 내면의 저항을 놓아버리고 내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그 내면의 저항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두려움의 상태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저항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혐오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 혐오의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에 불안과 근심 걱정을 일으킵니다. 무언가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것을 더 경계하게 되고 더 강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더 강하게 꽉 붙잡게 만들죠.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와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을 차단하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집중한 나머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유전자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자신도 모르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든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워하면서 경계하는 대신 그리고 집착하는 대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저항을 놓아버림으로써 더 편하고 쉽게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저항을 통한 부정적 현실 창조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3년 전쯤의 일이었어요. 제가 한창 난치성 환자들을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중학생 림프종 아이도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중증 피부질환 환자도 상담을 했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시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요새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학교와 학원을 왔다 갔다 하고 대학 앞에서 자취하면서 거의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음식으로 길러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중학생 림프종 아이 같은 경우는 항암을 할 때조차도 병원에서 환자식을 먹지를 못하고 치킨을 시켜 먹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항암을 하고 영양요법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재발하게 되었고 저는 더 강하게 식이요법을 지키도록 상담을 해야 했었죠. 이렇게 10대, 20대의 부정적인 식이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큰 질환을 앓는 친구들을 여러 명 상담하다 보니까 저에게 걱정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방학 때라서 집에 와 있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매일 패스트푸드를 시켜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며칠 지켜보다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어린 나이에도 성인병이 올 수 있고 암도 걸릴 수 있고 각종 안 좋은 질병들을 일찍부터 걸릴 수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제 말을 전혀 듣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불안과 걱정이 증가했고 더 잔소리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의 그런 걱정과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남편까지 인터넷으로 그런 불량식품들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죠. 내가 아이들 건강 걱정하는 거를 모르냐고, 왜 그런 안 좋은 음식들을 잔뜩 시켰냐고 화를 냈지만 이상하게 남편까지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성심당 소보루빵을 잔뜩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죠. 그러한 이상한 상황이 3주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잔소리를 할수록 가족들이 더 반대로 행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갑자기 알아차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내가 끌어당긴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제가 불량한 식사와 패스트푸드를 먹고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단지 저의 의식의 초점이 아이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매일 저렇게 치킨, 피자, 빵을 먹더라도 먹을 만큼 먹으면 그만 먹을 때가 오겠지. 결국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 모든 저항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제가 잔소리를 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했을 때는 절대 듣지 않았던 아이들이 바로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삶은 계란, 닭가슴살과 야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모든 것이 다 제가 끌어당기고 창조한 것이란 것을요. 이렇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결국은 강화되고 현실로 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원할 때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마지막에는 그 집착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이룬 진동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는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유발하죠. 최초의 간절함은 그것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잠재의식에 전달을 했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려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다 끌어당긴 것을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원이 생겨서 간절함으로 충분히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것은 마치 활시위를 강하게 뒤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꽉 붙잡고 있다면 화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당길 만큼 강하게 당겼다면 그 힘을 빼고 화살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화살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원하는 목표를 이 집착이라는 마음으로 꽉 붙잡고 있다면 마치 활시위를 뒤로 계속 당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충분히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힘을 빼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활시위를 당겨서 놓아버린 다음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관역에 맞을 것을 알면 그뿐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집착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진 진동 상태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제 큰딸의 첫 입시 때는 제가 엄청난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의대에 합격할 것이라는 건 믿었지만 그동안 아이들 입시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었던 나머지 아이가 꼭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제 딸이 재수를 할 때 저는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재수를 해서 의대에 가도 괜찮고 삼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그저 아이의 미래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인도될 것이라고 믿고 아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내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랬더니 우주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는 순조롭게 의대 입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과거 경험을 되돌아볼 때 강하게 집착하거나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목표를 의도하고 충분히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저 알고 내맡기는 상태일 때 모든 것은 순조롭고 편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저항과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평온하고 초연한 상태로 내맡기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현실을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